저희는 오늘 이제 며칠이죠? 26일. 네, 26일 오후 5시 라이브. 저희가 갖고 온 주제는 이제 구글 광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캠페인 유형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언제 적소적소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막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중간에 광고를 운영하시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시다가 보면은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게 대부분 이제 뭐 메타, 네이버 많이 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구글보다는 접근성이 좀 더 쉽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 메타 하시던 분들이 네이버 메타 하시던 분들이 구글 광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캠페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문제점이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GDN이랑 뭐 PMAX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치 비중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예산 비중이나 아니면 타겟 어떻게 자꾸 운영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이 좀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을 때 세팅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고, 뭐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들과 어떤 유형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광고를 트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상품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상품 객단가도 같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아스도 어느 정도 좀 봐야겠죠. DB 역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DB 단가도 좀 봐야겠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마케팅 목적을 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뭐 맨 처음 이제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가 나 로아스 뭐 300% 만들고 싶어요. 물론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마케팅 퍼즐에 맞게 KPI를 잡고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케팅 목적에 맞게, 우리 KPI에 맞게 어떻게 캠페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캠페인 유형부터 왜 알아야 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캠페인 유형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크게 6가지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6가지로 검색 광고, 그 다음에 GDN, 그리고 유튜브 광고, 동영상 광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쇼핑 캠페인, 그 다음에 PMAX, 예전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죠. 그 다음에 앱 캠페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들이 있겠는데, 저희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유형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씨도 좀 이 구글 쪽 많이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시면서 좀 자주 사용하셨던 이 캠페인이 있으실까요? 구글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 검색 광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그리고 디맨드젠이랑 유튜브 캠페인, 저는 그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대학교도 한번 운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특정 기간에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수시나 정시 모집이 되겠죠. 그래서 네. 학생들을 좀 모집하기 위한, 또 거기가 이제 특정 지역이 충청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충청도 관련된 그런 지역 기반으로 한, 그다음에 관심사나 혹은 잠재 고객 등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조금 운영을 해봤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비슷한 계정을 한번 운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운영을 해보시면서 동영상 캠페인 하면서 어떻게 좀 문의가 많이 좀 들어왔었나요? 실문의량은 생각보다 많았고, 우선은 유튜브 캠페인에서 좀 중요하고 좀 좋았던 부분이 타겟팅 자체가 뭐 URL 타겟이나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지,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지, 그 전략에 따라서 조금 상세하게 좀 가능성을 실문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갖고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잘 활용을 한다면
활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실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고 광고주분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뭐 구글의 장점 중에 하나를 좀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뭐 대학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예를 들어서 A사, 뭐 A라는 대학교라고 했을 때 그 A와 비슷한 이제 학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라든지 혹은 그 이제 학교별로 사실 이 대학 평가 기준 점수가 있고 그거에 맞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서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중경외시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A라는 대학교에 맞는 좀 유사한 대학교들 좀 거기 URL을 좀 타겟팅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수시라든지 뭐 정시라든지 혹은 여기 여러 가지 교육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접속했던 고객이나 혹은 유튜브 내 영상을 시청했던 고객들 이런 URL들을 좀 활용을 해서 타겟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뭐 단순하게 뭐 위치 기반으로 논타겟으로 데모만 설정해놓고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성과가 잘 나왔던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방금은 이제 검색 광고나 이제 동영상 캠페인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검색 광고라고 하면 실제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글 광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네이버 검색 광고는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물론 이제 구글로 처음을 스타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희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네이버를 많이 운영해 보시다가 좀 더 확장을 해야겠다. 조금 더 이 네이버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혀봐야겠다. 활용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글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맞게 캠페인 선택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구글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광고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 구글이라고 하면은 계제 지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구글과 협력돼 있는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노출 지면을 굉장히 넓은 지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도 포함이 되겠고요. 뭐 지메일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와 협력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 뭐 여러 가지 진짜 제가 알기로 저 몇만 개로 알고 너무 있는데, 많아요. 네 정말 많은 계제 지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다른 매체와 좀 병행해서 운영했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광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출 지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가장 노출 지면을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우선은 전부 다 노출시켜놓고 제외를 하는 형식인데 그거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해당 사이트에만 노출을 시키겠다라는 거랑 아니면 다 노출시켜놓고 뭐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사이트들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검색 광고 1번 검색 광고 그다음에 2번 디스플레이 3번 유튜브 동영상 광고 그다음에 쇼핑 캠페인 그다음에 피맥스 그다음에 앱 캠페인. 근데 보통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저는 시작 자체를 이제 목적 없이 시작을 하는 걸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목적 없이 설정하기.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그인을 계정명이 오픈이 돼가지고 아하 오케이 못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는데
자 이제 한 가지씩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네. 자 검색 광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검색 광고를 많이 운영을 해보셨을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제 물론 최근에도 네이버에서도 확정 검색이라는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제 네이버가 구글을 보고 조금 어느 정도 참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치 검색, 그 다음에 유사 검색, 확정 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 검색, 구문 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똑같이 뭐 핸드폰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렇게 일치하게 나온다라든지 혹은 구문 검색, 뭐 쉽게 말해서 핸드폰 뭐 추천 뭐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문까지 이렇게 검색되는 이런 구문 검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확정 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와 유사한 핸드폰 관련된 뭐 다른 키워드를 좀 이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검색 광고 내에서 구글 검색 광고가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사실 가져갈 수 있는 노출량이라든지 키워드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키워드 방식 자체는 당연히 CPC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PC로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기준으로 우리가 1위 입찰가로 설정을 해놓겠다라고 해서 1위로 입찰을 둔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상순위에 노출이 되겠지만 이 구글 검색 광고는 단점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입찰가를 높인다라고 해도 무조건 1순위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최저가 점수도 맞아 떨어져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소재 단에서 잘 짜냈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CPC 기간의 과금 형태이지만 실제로 그만큼 어떤 이제 키워드로 어떻게 입찰가가 잡히는지를 좀 잘 알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상대적으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도가 이 배너 광고 형태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내가 이거를 검색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관심이 있고 조금 궁금하거나 필요로 의해서 좀 검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검색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 노출시킬 때는 당장 상대적으로 배너 광고보다는 구매 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검색 광고 다음 이제 디스플레이 캠페인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캠페인은 아시다시피 배너 광고죠. DA 광고, 이미지나 배너 형식의 광고. 그리고 컨텐츠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노출이 되는 이미지 광고인데 요거는 보통은 이제 약간 인지 단계에서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가장 처음에 마주하는 그런 광고죠. 검색 광고랑은 다르게 키워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광고랑 다르게 내가 의도는 없지만 관심사나 다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그런 이미지 형태의 배너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너 광고의 디스플레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확장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소재를 봤다거나 아니면 소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간 랜딩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 뭐 장바구니를 담은 사람들, 아니면 문의를 남긴 사람들, 아니면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 이런 타겟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인지도 확장이다 보니까 신규 타겟을 확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5시잖아요. 5시면 피곤할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 팁 또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DN을 통해서 무언가 리타겟을 조금 많이 유도할 수 있지 않나, 혹은 좀 유사 관심사 관심 있는 고객들을 좀 타겟팅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동영상 캠페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보고 계신데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랑 한번 같이 토크. 가지 마세요 제발. 4명이 갑자기 저희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항상 댓글 안 남겨주시면 저 항상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같이 소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 캠페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캠페인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들이 있겠죠. 뭐 인피드 형태라든지 뭐 혹은 뭐 건너뛸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 이 전 혹은 중간 혹은 마지막에 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건너뛸 수 없는 영상들이 저는 굉장히 이 브랜딩을 하는 데는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많이 사용하면서 광고를 넘겨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도 많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미엄을 쓰지 않습니다. 유튜브 뮤직만 사용을 하고 있지, 실제로 유튜브 볼 때는 광고 이 지면을 좀 많이 보려고 광고를 많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너뛸 수 없는 스트림을 활용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제가 이거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 동영상 캠페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장점 중 하나는 이 브랜드를 좀 홍보하기 좋다, 혹은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면도기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면도기에 대해서 이 날은 몇 개고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 뭐 이 정도 깔끔하게 잘 면도를 시켜준다, 이게 얼마다, 이건 누가 사용했다, 이런 함축적인 내용들, 이 제품 설명들을 해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전달력이 강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영상을 보고 있다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중간에 나온 광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TV 넘겨보다가 TV 광고라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내가 상대 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좀 좋을 것 같고,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좀 이벤트, 예를 들어서 자사에서 특가 할인을 한다, 이런 시즌성 이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또 하는 게 올리브영 페스티벌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 우리 이런 이벤트를 해요 라는 내용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줌으로써 단기간에 우리 고객들을 좀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이 소구점들을 활용해서 좀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캠페인을 통해서 당장에 이제 CTA 버튼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뭐 당장 지금 보러 가기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네, 일단은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이 전환 유도까지 좀 최종적으로 잘 가능하다. 그리고 과금 형태는 이제 CPV, 이제 말 그대로 뷰대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 CPM 기준 과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캠페인을 세팅하다 보면 구글에서 내가 어느 정도 CPV로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뭐 36원으로 잡으세요, 뭐 40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 추천을 해줍니다. 이 추천해준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 영상이 어떻게 동영상 캠페인을 운영을 했을 때 어느 단가에서 잘 나오는지, CPM이 어느 단가에서 좀 했을 때 잘 나오는지, 혹은 거기서 중간 타겟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동영상 전이 잘 나오는지 중간이 잘 나오는지 마지막이 잘 나오는지, 이 전환이 어디서 잘 나오는지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내가 자신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다, 클라이언트가 이제 광고주님들이 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동영상 캠페인이 좀 굉장히 홍보성이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성우 씨가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비승인 광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커머스 건기식 쪽인데 진행하는 광고마다 비승인이 걸려서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쵸.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료 쪽 광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까다로움이 좀 있고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나 뭐 약간 보장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소재에 대한 심의 반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기도 하고 건기식집 쪽으로 비승인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은지를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매체에서 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를 여쭤보신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 리 레담인가요? 네, 어쨌든 이게 사실 비승인은 굉장히 좀 자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건기식 혹은 뭐 투자 업종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투자 업종이라든지 건기식 혹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매출이 올라요. 뭐 이래서 이걸 먹으면 100% 건강해져요. 맞아요. 보장성. 혹은 나한테 이만큼의 투자를 하면은 이만큼 300만 원에 10만 원을 투자하면은 300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라는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고객에게 전달했을 때는 구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기식 쪽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이런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거를 먹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다. 제가 하는 것 중에 지금도 제가 건기식 구글 쪽에서 비승인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고객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도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 이 비승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비승인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해보는 게 일단은 먼저 검토를 해봅니다. 여기서 어떤 워딩이 문제가 있었는지. 얘네가 비승인이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을 하게 해주거든요. 일단 비승인 된 사유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사유를 확인해 보면서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맥을 짚어봅니다. 짚어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문단, 이 제목이라든지 혹은 뭐 긴 제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디맨드젠 영상 광고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팅하는 캠페인마다 거의 대부분 비승인 그리고 이후엔 이의 신청을 해야 풀리는 캠페인이 있고 안 풀리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으로 되는 캠페인이 걸릴 때까지 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이럴 때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감이 좀 안 와서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내용도 아셔야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정이 계속해서 비승인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계정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의 신청하실 때 보실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상을 세팅하더라도 하나의 영상으로 비승인 이슈가 걸리잖아요. 해당 소재에 대해서. 그러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캠페인에 영향을 주는 이의 신청 혹은 이 계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의 신청이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진행을 했을 때 많이 이의 신청이 풀렸던 거는 전체 이 계정의 전체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항상 이 전체에 대한 이 이의 신청을 많이 넣었었고요. 이거 사람마다 마케터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비승인 이슈가 좀 잘 해결되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 광고주 중에 하나가 광고주분께서 계속해서 비승인이 걸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할 때마다 비승인이 걸리고 비승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풀려요. 그래서 잠깐 돌아갔다가 또 꺼져요. 그럼 이걸 또 복사해다가 또 쓰고 아니면은 새로 캠페인을 파서 똑같은 영상 끌어다 또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할 바에는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똑같은 계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계정 자체에 안정화를 먼저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이슈들 자체를 조금 없게끔 굉장히 매끄럽게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약간 논타겟 위주로 돌리면서 문구 자체도 자극적이지 않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계정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GDN 형태로 좀 저는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GDN이랑 디맨드형 형태로 많이 좀 돌려주다가 제가 활용했던 거는 이분은 영상 위주로 좀 돌리고 싶어 하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동영상 광고도 돌리고 디맨드gen 영상 광고도 좀 같이 돌리면서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비승인 이슈가 많이 줄었습니다. 혹은 걸렸다라고 해도 금방금방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승인 이슈가 나왔을 때 이의 신청을 걸고 오래 걸리는 영상도 있고 짧게 걸리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계정을 만들고 운영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계속 걸렸던 것보다는 이슈 해결이 좀 빨리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같은 영상을 다른 계정 두 개 동시에 세팅을 해도요, 어떤 건 이의 신청이 걸리고 어떤 이의 신청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계속해서 비승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슷한 영상에서 계속 비승인 이슈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런 방법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서 좀 많이 좀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비승인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그 계정을 계속해서 바꿨어요. 근데 1번 계정에서 비승인 이슈가 많아서 계정을 새로 파서 다시 세팅을 했는데 거기도 또 비승인 이슈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한 4개, 5개 정도의 계정을 생성을 하면서 제품을 똑같이 건기식이었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상 소재로 활용을 했었는데, 영상 소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랜딩되는 페이지와 아니면 그 도메인이 앞에 부분이나 뭐 제품이 같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자체 랜딩이 한 번이라도 그 승인이 났던 게 여러 번 승인이 났던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계정을 만들더라도 계속 비승인이 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뭐 도메인을 돈 주고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계정이 좀 신뢰도가 높은 여태까지 비승인 나지 않았던 그런 계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계정을 구해서 거기 안에다가 광고주님의 제품을 세팅한다든지 그렇게 세팅을 하면은 승인이 더 잘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계속해서 생성을 해서 비승인이 해결이 되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비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제품으로 랜딩되는 도메인을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신뢰가 가는 계정을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광고 소재를 등록해서 캠페인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는 말씀드리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쇼핑 캠페인인데요. 쇼핑 캠페인은 뭐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로 따지면은 쇼핑 검색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품의 이미지랑 가격 그리고 리뷰 그리고 제목 같은 거를 노출을 시킴으로써 제품을 쇼핑 검색처럼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죠. 검색 시 이제 이미지로 다른 경쟁사의 제품들과 같이 이미지를 직접 제품을 비교해서 그렇게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피드를 기반으로 자동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활용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품 기반으로 판매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 머천트 센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카탈로그 형태로 좀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했을 때도 GA에서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PMX 캠페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최대화 캠페인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PMX 캠페인은 정말 쉽게 말해서 저는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좀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이게 메타에는 ASC 캠페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에는 이 PMX 캠페인이 있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AI 기반으로 좀 통합된 캠페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서 이 어떤 전환 가치를 두는지, 어떤 전환을 맞춰서 내가 목표에 맞게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머신러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PMAX 캠페인만 운영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기본 운영 중에 있는 이 뭐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라든지 뭐 쇼핑 검색이라든지 뭐 디맨드 젠이라 뭐 디스플레이 GDN이라든지 뭐 동영상 캠페인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캠페인들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머신러닝 자체가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던 캠페인의 이 성과들을 어느 정도 끌어다 쓴다라는 내용도 충분히 많이 유명해진 내용이죠. 많이 알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캠페인들 중에서 장점 좀 잘 살린 캠페인들을 좀 활용을 해서 세팅을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 비중도 가중치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좀 같이 운영을 해줬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실적 최대화 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P가 퍼포먼스의 약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당장에 내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캠페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의 이 학습이 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해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이나 쇼핑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좀 캠페인들을 같이 활용해주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뭐 구글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메타에서도 가능하지만 좀 앱 캠페인이 가능하죠. 이거는 사실 앱 설치 및 앱 설치 이벤트에 대해서 특정 값으로 랜딩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공식적으로 첫 상품들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캠페인들이 있을까요? 디맨드장 영상만 저는 GDN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계정 안정화를 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디맨드젠도 디맨드젠이지만 좀 상대적으로 노출 위주로 좀 유입을 가져왔을 때 계정 자체가 저는 조금은 안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광고 자체가 좀 잘 송출이 됐던 것 같고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PMAX도 같이 같이 한 적이 있고 물론 이제 디맨드젠도 운영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세팅을 해놓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디맨드젠만 운영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구글에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에서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메타에서는 이제 승인의 이슈 범위 자체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비승인이 날 확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타 쪽으로도 진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품이 좀 궁금하네요. 상수 대리님한테 한번 문의 한번 이 영상 끝나고 한번 문의 한번 해보셔서 네, 위에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지 보면서 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좀 추후에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제 영상 시간 때문에 그래서 앱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내가 새로운 앱을 런칭을 했어요. 이 앱에 대해서 설치량을 늘려야겠죠. 앱 MAU 자체를 늘려야겠죠. 뭐 DAU라든지. 그래서 이 앱 활성화, 앱 유저를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설치부터 유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설치가 됐을 때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벤트로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앱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뭐 단순히 저희가 구글 같은 경우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구글 G 태그를 활용해서 전환 추적을 할 수도 있지만 G팀을 통해서 앱 전환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GA4로 연동을 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럼 앱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앱에서 필요한 게 이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그 앱에다 우리 스크립트를 설치해 놓고 이런 것들을 GA4로 연동을 해서 이거를 끌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타겟팅 할 때도 유용할 거고요. 어떻게 전환 집계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구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지면에서 당연히 노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여성을 위한 뷰티 혹은 패션 업종으로 이제 앱을 런칭을 했어요. 앱을 런칭을 했는데 이 타겟팅을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30, 40대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이라든지 40대라고 하면은 당근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플들을 이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저들을 깔았던 유저들을 예를 들어 올리브영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내용과 조금 더 다양한 내용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을 어떻게 조금 세팅을 해서 묶어서 운영을 하면 좋냐라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전환 유도를 하고 싶다, 내가 전환 유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약간 마케터들의 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 광고랑 쇼핑 광고랑 이렇게 조금 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인지도 하면 또 뭐가 있겠죠? 유튜브랑 디스플레이 광고, 디면 디자인 같이 운영하는 게 좋죠. 그쵸.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임팩트를 좀 심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얘는 시각적으로 조금 임팩트를 주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이제 리타겟팅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타겟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너 광고와 영상 위주로 해서 디스플레이랑 유튜브 광고를 활용을 해서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이나 행동을, 이벤트 액션을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노출을 하면서 리타겟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좀 빠르게 좀 집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PMX 캠페인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내가 잘 집행해보지 않았다면 PMX 캠페인을 한번 돌려봐도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MX 캠페인은 다른 기존에 잘 돌아갔던 캠페인들과 병행해서 운영했을 때 잘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오늘 해온 내용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놀랍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이제 상수 대리님께 구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이제 한번 상수 대리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진짜게 이게 지금 비승인 상황을 어떤 이슈로 어떤 내용 때문에 비승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승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진단을 맥락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비승인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마케터가. 근데 조금 더 나은 조언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신다면 지금 한번 전화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퍼포먼스 3팀 김상수 마케터였고요. 황준호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